안녕하세요. 다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주는 세 주 남았어요. 오늘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 6월 15일 날 수업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남은 6월 29일이 되는데 6월 29일이 기말 시험 15주차가 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학교에 대해서 아무 지금 얘기가 없고, 중간고사는 강의하신 분 재량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시험을 안 봤는데, 기말 시험은 학교에서 어떤 원칙을 할 것인지 공문이 오면 그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잘 들릴 거, 잘 들리죠? 네, 이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추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각각의 정점들을 어떻게 이제 이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 알고리즘에 대한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고 나면 바로 그래프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프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정렬에 대한 얘기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 이 알고리즘에 대한 수업 때 이번에 못했던 것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잘 알 수는 없지만 백신이 한 9월, 10월 달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대면 수업이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보면서 실습 못했던 거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 추리라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놓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이제 보통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갖다가 루트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두 개의 차일드를 갖고 있을 때, 최대 두 개의 차일드를 갖고 있을 때 바이너리 추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기는 건데 물론 이쪽으로 쭉 가긴 하겠죠. 자, 이렇게 생긴 추리에서 이 각 노드들에 대한 방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 각 노드들을 방문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 방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더하기라고 하고 이게 3이다라고 하고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3 더하기 4라고 이렇게 요 왼쪽 거 한번 하고 가운데 거 하고 다시 말해서 패런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차일드에 대한 걸 할 수도 있고, 또는 더하기를 먼저 하고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패런트에 해당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방문하는 방법에 대한 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걸 이제 서브 추리다라고 하고, 이쪽을 왼쪽 서브 추리다 그래서 SL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건 오른쪽이다 그래서 SR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리고 이건 루트다라고 한다면, 이런 같은 개념에서 본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R 다음에 SL 다음에 SR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첫 번째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SL 다음에 다시 R을 하고 SR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SR 그 다음에 SL, SR이죠. 그 다음에 R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거죠. 거꾸로 오른쪽 왼쪽 가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없어요. 물론 이제 무슬림 국가 중에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 컴퓨터가 그쪽에서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런 변칙적인 방법은 쓰고 있지 않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또 이 하나의 추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어떻게 할 거냐면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오른쪽 부분도 똑같은 방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하려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운행 알고리즘은
이 같은 서브 추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는 재기 호출이다. 라고 했어.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던 걸 쓸 때 어떻게 썼냐면 3 더하기 4와 같이 된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이 패런트 부분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걸 갖다가 인오더라고 부르자라고 하죠. 물론 이런 걸 갖다가 인픽스 노테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와서 인오더라고 하는 걸로 부르자. 또 다른 방법은 패런트를 먼저 하고 왼쪽 오른쪽 간다. 그래서 이게 더하기가 앞에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프리픽다라고 하는 표현법으로 썼는데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프리오드다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 그 다음에 패런트. 이런 걸 갖다가 포스트픽스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스트오드다라고. 이와 같은 거에 대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쓸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걸 보자.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먼저 쭉 가다 보게 되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우가 난도지죠. 이런 걸 갖다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리프들이 오게 되면 다시 턱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한 것들을 방지해 가면서 진행을 못하니까 리프라면 그와 같은 알고리즘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인어더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어더 방식의 알고리즘을 보죠. 인어더 방식의 알고리즘.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것 또는 왼쪽 서브 추리에 대한 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패런트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추리 이런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운의 인어더 트래버설이다.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고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루트에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걸 호출해주는 루트를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 그냥 노드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그 다음에 노드다라고 하고 PTR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일단 포인터가 널이 아니래야 된다. 이제. 널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그 리프 노드, 잎사귀 노드가 되면 다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리프 노드가 아니다라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똑같은 방식으로 방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 중에 왼쪽 차일드가 가리킨다.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페런트에 대한 걸 가죠. 근데 페런트에 대한 걸 갈 때 일반적으로 아까 3 더하기 4와 같이 페런트에 있는 거를 내용만 데이터를 찍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프린트문을 한번 써보자. 만약에 거기 들어간 내용들이 다 숫자 값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D라고 하는 걸 쓰면 될 테고 C 언어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에 데이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패런트 하고 나면 오른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것도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 이 진행을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 차일드 L 차일드라고 하는 이름. L 차일드에 해당되는 이름 가지고 쓴 거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가지고 포인트를 따라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되는 중괄호 닫는 걸로 되어 있다. 그래서 노드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노드가. 이 부분의 하나를 데이터 부분으로 넣고 여기를 L child라고 하고 R child라고 하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포인트였고 요건 포인트였고 요 D라고 썼으니까 정수값으로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 인오드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그냥 계속 그 포인트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된 거죠. 여기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더하기가 있었고 3이 있었고, 물론 여기는 지금 인티저로 했는데 캐릭터로 쓰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하는 값이었습니다. 자, 더 이상 패런트로부터 차일드가 안 만들어지면 널이라고 하는 걸로 하고, 여기를 루트라고 하는 걸로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모습의 하나의 그 예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 있겠죠. 그때는 여기가 D가 아니라 이 C라고 하는 캐릭터 값으로 주면 될 거다. 두 번째 그 방식에 해당되는 거는 두 번째 방식에 해당되는 거는 프리오더 방식에 해당되는 거죠.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트리들을 갖다 방문할 거기 때문에 프리오더 트래버슬이다 라고 이런 프리오더 트래버슬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인오더 방식이었는데, 그 인오더 방식의 페런트 부분에 해당되는 프린트문만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 프리오더라고 쓰시고, 매개 변수로서는 이 노드 모습에 해당되는 포인트 값을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포인트가 일단 이 후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차일드를. 따라서 차일드가 없으면 끝내는 것이고, 다시 리턴하게 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차일드가 있다면 그 차일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일단 시작한다.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이 먼저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를 방문한다. 그거 갖다 방문을 인쇄하는 걸로 보자. 그러면 현재 포인트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인쇄하자. 그리고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차일드를 방문할 걸 프리오더다라고 해요.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 중에 왼쪽 차일드 L 차일드라고 무시하죠. 이렇게 됐고, 오른쪽 차일드를 다시 오른쪽 차일드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오더 방식으로 똑같이 포인트하고 R 차일드라고 쓰면 되겠죠. 이와 같이 if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 프리오더라고 하는 거에 그 메소드 또는 함수의 끝에서 가로 닫는 이렇게 해서 끝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 프리오더 방식이니까 프린트 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포스트 오더면 이 프린트 문이 어디로 가면 되냐? 인오더는 여기 갔었고 포스트 오더는 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오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거다. 포스트 오더에 대한 방식은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모든 노드들을 갖다 방문하자. 그래서 포스트 오더 트래버설이다. 트래버설 알고리즘에 대한 걸 보자. 알고리즘은 이름은 포스트 오더라고 쓸게요. 포스트 오더. 시작은 루트부터 하겠지만 그 현재 패런트 가지고 나타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위치를 알기 위한 이 같이 그 매개 변수 PTR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보자. 그럼 먼저 이 포인트가 PTR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의 포인트가 널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리프 노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리프 노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널 값을 먼저 체크해 본다. 그 다음에 아까 포스트 오더는 패런트를 제일 나중에 한다 그랬죠. 따라서 왼쪽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그 트래버스를 한다. 운행을 해본다. 현재 포인트의 왼쪽이니까 L 차일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차일드를 방문하고 마지막 패런트에 대한 건다. 그래서 포스트 오른쪽 포인트 R 차일드. 그리고 마지막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인쇄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인쇄해 주는데 여기서는 이 숫자 값, 정수 값을 가지고 표현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D라고 하면 쓰면 될 테고, 그때
내용을 데이터라고 하는 걸로 이 이름을 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문에 해당되는 가로 닫기. 그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가로 닫기.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이 그 세 가지 종류의 바이너리 트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노드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방문하는 방식에 대한 걸 가지고 예,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제기 방식인데 그럼 비제기 호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제기 호출 방식을 갖다가 이 비제기 호출 방식으로 전환해 줘야 되겠죠. 전환해 줄 때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때 필요한 게 스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추리라고 하는 모습에 대한 건 이 정도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에 해당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교재로 10장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으로 알고 있는데 10장 그래프에 대해서 보죠. 그래프.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게 탄생한 이런 우리는 이제 자료 구조라고 얘기하고 이런 그 모델이 나타난 건 수학자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하고는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일러가 이 그 스위스 사람이에요. 레오나르드 오일러. 레오나르드 오일러가 처음 이 얘기한 거죠. 처음 표현한 거죠. 이거 언제 시작됐냐 이게 날 보게 되면 대충 1736년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학문을 중요시했다고 하더라도 주로 뭐 정치, 뭐 윤리, 뭐 어떤 그런 사상적인 거 그렇다 해서 이제 아주 뛰어난 학자들도 많지 않았지만 하여튼 이런 음, 우리나라인데 유럽 쪽에서는 워낙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수학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다. 저희 이게 나오게 된 거는 뭐냐 하면 이 프러시아 지역이라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고 한때는 독일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프러시아 지역에 있는 다리가 있어요. 케니스버그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알지? BERG 햄버거처럼 이렇게 되면 독일어죠. 그래서 독일어였던 이유. 그리고 여기 오므라우트가 있대요. 내가 독일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브릿지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있다. 우리로 치게 되면 서울로 보게 되면 여의도 부근에 있는 곰성과 같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오일러한테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사람들이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거다. 자, 이 다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육지가 이렇게 있는 데서 이 가운데 물이 흐르는 다리 뭐 호수가 있다면 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섬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었대요. 하나가 아니라 이 섬을 건너는데 다리 하나. 또 하나가 이쪽에 다리, 이렇게 다리가 있었어요. 여기도 섬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섬과 이 섬 사이에 또 다리가 하나 있었고 일로 가는 다리가 있었고 또 이렇게 되는 다리가 있었다. 자, 이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날 아침에 뭐 오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속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면서 어떻게 하면 한 번만 다리를 건너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침마다 걸으면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잘 풀리지 않았으니까 당대 아주 훌륭한 수학자 오일러한테 찾아가지고 그 문제 좀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이 섬의 이름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섬의 이름을 B라고 하고 이 섬의 이름을 C라고 하고 이 섬의 이름을 D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리들이 있죠. 이 다리를 A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B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를 C, D, E, G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그 다리 모양 다리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할 거냐? 그래 우리가 한 줄 걷기라고 하는 걸 많이 해보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한 줄 걷기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한 줄 걷기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리를 한 번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이 찾다 지금 사람들은 못 찾고 오일러한테 찾아가가지고 시작된 게 바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의 탄생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리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모델로 바꿨어요. 그래서 모델로 바꿨던 게 이와 같이 A라고 하는 어떤 지점과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지점과 B라고 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그 지점을 이렇게 커다란 점으로 표시했다.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그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하는 지점을 이와 같이 육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고 그 사이에 이 연결선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A,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걸 연결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C, D. 그 다음에 A하고 D 사이에 E라고 하는 다리. 그 다음에 C하고 D 사이에 G라고 하는 다리. B하고 D 사이에 F라고 하는 다리가 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시작해서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뭐냐면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그렸으면 또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 이와 같은 거에서 어떻게 그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하고 문제에 해당되는 해결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케니스버그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거다. 여기 그 다리 문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육지라고 하는 육지에 이비의 어떤 그 점에서 갈 때 각 다른 다리를 각 이 다리를 단 한 번만 걷는 거죠. 한 번만 건너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케니스버그 문제다. 그러니까 다리를 한 번씩만 걷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한 걸 가지고 오일러가 시작해서 이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된 게 그래프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케니스버그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뭐 요즘에 되게 되면 초등학교 어떤 유치원생들 보는 그림 동화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수학 동화 뭐 이런 식으로 거기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 이제 넘어가고 우리 그래프라고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라고 하는 걸 갖다가 디지털 컴퓨터는 어떻게 저장해서 안에다 넣을 것이냐. 그 다음에 더 이용한다면 그래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데다 이용을 했을 것이냐라고 할 걸 갖다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그 다음에 알고리즘 쪽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프 표현까지 하는 것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보죠.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부터. 그래프라고 하는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정의.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건 아까 영어 G라고 GRA 뭐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땐 영어의 G를 갖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래프 G는 이 두 개, 이 어떤 집합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인데 그걸 갖다 다음에 쓸 거기 때문에 다음 두 개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런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냐면 유한계이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니래야 된다. 공집합이 아닌 그 정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점을 갖다가 이거 아까 그 추리 쪽에서 노드 썼었는데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버틱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또는 나는 버틱스라고 하는 게 싫다라고 하면 노드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버틱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쓰고 정점과 그 다음에 이 유한계에 해당되는 유한계 연결선이다. 또는 이걸 갖다 우리말로는 간선이다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edge라고 불러요. 또는 방향이 있을 땐 arc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연결선으로 구성된다. 이때 이 연결선의 집합은 연결선의 집합 공집합은 가능해요. 공집합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프를 G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의 그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그래프는 먼저 버틱스 들어가는 정점들의 집합과 그 다음에 연결선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그 버틱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어떤 그래프냐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는 매개변수처럼 가로 안에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G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 버틱스들의 집합을 버틱스들의 집합을 나타낼 때 B of G 그래서 이렇게 이 대문자 B로 나타내 보자. 그 다음에 연결선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보통 연결선 2라고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그래프냐에 따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래프의 이름을 여기다 써준다. 이거는 마찬가지 그래프 G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edge들의 집합, 연결선들의 집합을 얘기한다. 이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래프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집합으로 생긴 것들이 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내렸다. 누가 했냐면 제일 먼저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됐다. 자, 그럼 그래프에 해당되는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프에 대한 종류. 크게 둘로 나눠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하고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있죠.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특별하게 한 방향으로만 가라라고는 일방 통행길이 있는가 하면 양방 통행길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두 가지에 해당되는 길과 똑같다.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를 undirected 그래프다. 일단 방향이 잇따르면 디렉티드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로 영어로 쓰겠죠. 자, 이렇게 된다. 자, 이걸 갖다 우리는 유방향, 이거는 무방향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쓰는데 무방향이냐 유방향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뭐 한자 갖다 쓰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방향에 대한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방향과
우방향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한다. 일단 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언디렉티드 그래프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디렉티드 그래프에 대해서 보죠. 이거 그래프의 이름을 G의 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여기다가 정점이 있는데 이 B의 0이라고 하는 정점과 B의 1이라고 하는 정점, B의 2라고 하는 정점, B의 3이라고 하는 정점이 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그래프라고 하고 이 G1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는 이렇게 써라. 대문자 B예요. 대문자 B라고 하는 이 집합과 2라고 하는 이걸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 그 버텍스들의 집합은 여기다가 이름을 G1이라고 하는 걸로 썼으니까 여기도 G1이라고 하는 걸로 써야 되겠죠. 집합이니까 이와 같이 중괄호를 쓰고 여기에 대한 점점들의 B1, B2, B3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겠다. 연결선들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그래프가 G1이라고 하는 거에 연결선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이때 나타내는 방법은 방향이 없죠. 방향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둥근 가로를 쓰시고 0에서부터 1까지의 어떤 그 연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0에서 2 사이에 있죠. 그래서 B0에서 B2라고 하는 연결선. 또 1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 마지막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방향 그래프, undirected 그래프다. 또는 undirected 그래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가지고 보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보죠. directed 그래프.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보죠. B0이라고 하는 이 정점에서 B1이라고 하는 정점, B2라고 하는 정점인데 이번에는 방향이 있으니까 0에서 1로 가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1에서 0으로 가는 방향이 있기도 하고 1에서 2로 가는 방향이 있다. 이 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아까 B1, G1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G2라고 하는 걸로 하고 이때 정점들과 되는 거 그다음 연결선들이 해당되는 거를 나타내보자. 자, 이 여기서 A는 방향이 있을 때는 아크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방향이 있을 때. 방향이 있는 경우는 아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방향이 없을 땐 edge라고 하는 이름으로 써보자. 그렇다면 이 정점들의 집합, 특히 이 G2라고 하는 그래프에서의 정점들은 뭐가 있나 보니까 저희 그 여기에 이 B1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 B1 0이라고 하는 원소, 1이라고 하는 원소, B2라고 하는 B2라고 하는 원소 이렇게 있다. 연결선들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것도 방향이 있는 거죠. 이 방향이 있는 건 아까 둥근 걸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 그 도대체 방향이 있는 그래프인지 없는 건지 다 똑같이 쓰면 혼동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쓰죠. B0에서 B1로. 이거는 이쪽에서 1로 간다는 뜻이에요. 방향. 있다는 얘기죠. 정점들에서 정점으로 가는데 그때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라는. 그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그래서 B1에서 B2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 0으로 가는 게 먼저 쓸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1에서 2로 가는 게 있죠. B1에서 B2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 물론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디렉티드 그래프다라고 해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다라고. 그다음에 그래프와 관련해서 여러 개 용어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그 트리에서도 용어들이 있었죠. 하나가 루트라고 하는 거, 리프라고 하는 거, 또 레벨이라고 하는 거, 뎁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그래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래프는 트리라고 하는 형태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을 넘어가도 되겠지만 그 용어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용어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많이 써요.
adjacent 이런 인접한 인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인접하냐면 두 개의 정점 사이에 점 버텍스 사이에 연결선이 존재하면 인접했다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 인접이라고 하는 뜻은 연결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인접했냐? 그건 국경선언하기 인접이죠. 근데 외교 관계에서의 인접이냐면 인접하지 않죠. 그런 식의 걸 얘기한다라면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금 서로 간에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고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때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그냥 놓여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간에 어떤 그두 개의 정점 간에 뭔가 자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때를 얘기한다 했죠. 자, 두 번째는 이 경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경로라고 한다면 어떤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까지 연결하는 어떤 연결선들의 제 순서열이죠. 만약에 서산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서산에서 부산까지 직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서산에서 대구를 거쳐서 대구에서 다시 뭐 울산을 거쳐서 울산에서 대구, 이제 부산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처음 시작점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가는 연결선들, 에지에 대한 순서를 얘기한다. 어떤 정점, 정점에서 다른 정점까지 를 연결하는 연결선, 연결선이 에지일 수도 있고 또는 아크일 수도 있겠죠. 순서를 얘기합니다. 차례대로 가는 거니까 순서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경로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 경로는 그냥 단위의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걸 보죠. 다 1m 단위다, 1km 단위다. 1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보통 단위라고 단위의 어떤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 특별하게 가중치가 없다라고 가져갔을 때 이 경로상의 연결선 수, 연결선의 개수를 갖다가 길이를 보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것은 그 경로는 경로인데 단순 경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simple pass다라고. 단일 경로라고 하는 거는 경로상의 모든 정점이 서로 다른 경우죠. 경로를 쭉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그 길이가 만들어지는데 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길의 모든 이 정점들이 모든 정점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단순 경로다라는 거죠. 반면에 뭐 경로 정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선을 갖다가 한 번씩만 통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만들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여기서는 일단은 단순 경로는 정점이 다를 때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루프라고 하는 걸 보죠. 자, 우리 이게 풀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사이클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그 그래프에서는 사이클이 존재한다. 루프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 사이클이다라고도 그래요.
루프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점을 시작한 데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과 이 루프 따라가는 마지막 정점이 동일한 경로죠. 이걸 갖다가 루프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거리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거리, 디스턴스. 이거는 이 경로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로다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이제 대구를 거쳐서 가는 방법, 서울에서 또다시 인천을 거쳤다가 부산 이제 이 서산을 거쳤다 이렇게 가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거리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그래프에 이 경로들이 쭉 있겠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경로, 그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 이 경로를 갖다가 거리라고 부른다. 자, 이것까지는 그냥 대충 감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좀 처음 들어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번역한 거를 강연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갖다가 스트롱이라고 하는 뜻에서 갖고 와가지고 강연결이다. 그 연결이니까 커넥션, 커넥티비티라고.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커넥티비티라고. 자, 이거 강연결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만 얘기해요. 유방향 그래프에서 두 개의 정점 사이에 두 개의 정점 A와 B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에 대해서 A에서 B로 가는 연결과 그 다음에 이 B에서 A로 가는 이거로의 그 양방향의 어떤 직접 경로가 있을 경우를 얘기한다. 이걸 갖다가 이 강연결이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개의 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뭐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하는 정점 C라고 한다면 B에서 A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고 아크가 있다면 A에서 B로 가는 것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생길 때 강연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B하고 C 사이에는 이런 식의 모습을 냈을 때 강연결이 돼 있다. 그래프는 강연결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다음에는 가중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걸 갖다 가중치 그래프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무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게 그래프다. 영어로 weighted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 번역한 거죠. 자, 이거는 이 연결선에 또는 간선이라고 하는 연결선의 가중치가 주어진 거죠. 연결선의 가중치가 부여된 그래프입니다. 이걸 갖다가 가중치 그래프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로 한번 보죠. 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7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고 일로 연결하는데 40이라고 하는 비용이 든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 때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다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거는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있어요. 완전 그래프. 자, 이것도
우리 그래프 하기 전에 추리 쪽에서도 컴플릿 그래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완전 그래프. 컴플릿 그래프. 컴플릿 그래프.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임의 두 개의 정점을 한번 추출해 보게 되면 점 사이에 연결선이 있는 경우를 얘기죠. 갖다가 완전 그래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거하고 B 사이에 연결선이 있죠. 그 다음에 B하고 C 사이에도 연결선이 있을 때 임의 두 정점 사이에는 엣지가 있으면 완전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여기까지 됐는데 이거하고 연결선이 필요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완전 그래프다.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기준으로 또다시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다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면 완전 그래프다. 완전 그래프하고 유사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규 그래프예요. 그냥 어떤 경우는 똑같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되게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레귤러 그래프다. 이거는 이 모든 그래프 정점 그래프의 어떤 차수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이건 이제 그 추리에서 썼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차수가 이 동일한 그래프를 얘기한다. 차수 따라간다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요 A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정점 A의 차수는 몇 개가 연결되냐면 세 개가 연결됐죠. 3.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걸 B라고 한다면 정점 B의 차수는 두 개밖에 없죠. 두 개 연결선이다. 이런 식의 걸 얘기할 때 차수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차수가 동일한 그래프를 얘기한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을 여기서 보니까 두 개, 여기서 보니까 두 개, 여기서 보니까 두 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또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두 개, 요거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 해서 다 마찬가지 이 정규 그래프구나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평면 그래프라고 있어요. 평면 그래프 갖다가 플레인 그래프다라고 불러요. 이거는 평면상에서 연결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2차원 평면이에요. 평면상에서 연결선이 교차하지 않는 경우.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플레인 그래프다. 플레인. 예를 든다면 여기까지 겹친 거 없죠. 이렇게 생겨도 겹치지 않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갖다가 평면 그래프다라고 하고 요거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평면적 그래프다라고 해서 평면적 그래프. 이거는 플레인이 아니라 플래너라고 불러요. 플래너 그래프다. 저희 만약에 이 평면적 그래프는 평면에서 보니까 교차했었어요. 근데 그걸 약간 고치면
평면상에서 교차한 연결선이 있었다. 이제. 교차한 연결선을 교체하지 않는 걸로, 교체하지 않는 그래프로 바꿀 수 있는 거.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경우를 갖다가 평면적 그래프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평면적 그래프는 아니다. 요거만 보게 되면 여기가 교차했죠. 교차. 이 부분이 교차인데 이건 이렇게 바꿔서 그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교체한 게 하나도 없죠. 이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 교체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적 그래프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될 때 어떠냐면 회로를 만든다든지 기판을 뜬다든지 반도체 설계하는데 이 교체하지 않게 만드는 또는 이제 그 도로망을 만드는데 이렇게 교체하지 않게 만들어낼 때 이걸 갖다가 이 평면적 그래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 평면적 그래프가 아니면 이거는 비평면적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평면적 그래프가 아닌 모든 경우를 갖다가 이 그 비평면적 그래프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 자, 이거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동영인이 그런 얘기를 빼고 해밀턴이다라고 하는 얘기.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땄기 때문에 해밀토니언 서킷 또는 해밀토니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해밀턴. 해밀턴 서킷이다. 서킷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폐회로가 되는구나, 폐구간이 되는구나, 따라서 사이클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단 한 번만 통과하도록 하는 거. 통과하는 그 패스를 갖다가 또는 이 사이클을 갖다가 해밀턴 또는 해밀토니언이다라고 부른다 했죠. 한 번만 패스 통과하는 거죠. 반면에 아까 이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가 탄생한 것이 게니스버그 그 다리 문제다. 게니스버그 브릿지 프로블럼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 간략화된 어떤 모델로 같은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일러 서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다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걷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결선, 연결선을 아까는 정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연결선을 단 한 번만 통과하는 사이클을 갖다가 이 지금 오일러 서킷이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정점은 5번 통과해도 가능하다. 통과도 무방하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디에서 출현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제 컴퓨터 쪽에서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 디지털 컴퓨터에서 나타날 것이냐라는 그래프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컴퓨터에다가 저장 방법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하겠죠. 세 가지 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를 행렬로 나타낸다 해서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adjacency, adjacency 매트릭스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행렬로 썼던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이거를 이 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접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adjacency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 자, 세 번째 거는 이 인접 리스트 가지고 하게 되면 만약에 A에서 B라고 하는 거에 연결선이 방향이 없다면 A에서 B로 가는 연결선 또는 B에서 A로 가는 연결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을 한 번만 나타내기 위한 거.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인접 다중 리스트다라고 불러요. adjacency 멀티 리스트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방식의 한 걸 가지고 한다. 자, 이제 첫 번째 인접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인접 행렬에 대한 걸 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해 보자. 그래프가 이렇게 정점들과 연결선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n개의 정점으로 되어 있다. n개의 버텍 그러니까 n은 1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2차원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2차원 n개의 정점이니까 n by n이라고 하는 행렬로 표현한다. 그래서 행렬 A로 표현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공간은 n 곱하기 n이니까 n제곱개의 어떤 공간 필요하죠. 그리고 행렬로 나타내니까 i에서 j라고 하는 i행 j열 이렇게 됐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 정점 i에서 정점 j로 가는 이런 연결선이 있던지 또는 이렇게 써서 bi에서 bj로 가는 아크가 있던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와 같이 1이라고 하는 값을 제공해 준다. 반면에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연결선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edge 또는 no arc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 쓸게요. 이렇게 생긴 거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빨리 보죠. 그래프 G가 있는데 G1이라고 쓸게요. 1번 정점, 2번 정점, 3번 정점, 4번 정점에 이렇게 연결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낼 땐 A1이라고 쓰고 정점이 4개가 있으니까 4 바이 4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겠죠. 이렇게. 1에서 2로 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1, 2, 3, 4, 1, 2, 3, 4에서 1행 1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지 연결선은 없죠. 따라서 0에서 0으로 간, 1에서 1로 가는 건 없고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 1이 있다. 1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1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또 2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2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없죠. 따라서 0.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2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다. 또 3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2로 가는 연결선 3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는데 3에서 3로 가는 건 없죠. 4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4에서 1로, 4에서 2로, 4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 갖다 표현하는 걸 갖다가 인접 행렬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거를 볼 수 있겠다. G 들어가는 그래프가 있고 1이라고 하는 정점은
연결선이 이렇게 아크가 있고 1에서 2로 가는 아크가 있고 2에서 1로 가는 아크가 있고 2에서 3로 가는 아크가 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겠느냐? 그러면 세 개의 정점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열이 3개, 행이 3개. 1에서 1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으니까 1. 1에서 3으로 가는 거 없으니까 0. 2에서 1로 가는 거 있으니까 1. 2에서 2로 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는 거 없으니까 0. 2에서 3으로 가는 게 1. 3으로 가 3에서 시작하는 것 중에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와 같은 모습을 디지털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요것만 읽으면 아,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걸 판정할 수 있죠. 자, 이걸 갖다가 인적 행렬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가중치 그래프에 해당되는 가중치 그래프에 해당하는 걸 하나 더 보도록 하죠. 3에 해당되는 거. 1번, 그다음에 2번, 3번, 4번. 따라갔을 때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1에서 10으로 가는 1로 가는데 10. 이건 5. 이거는 6. 이건 7. 이건 1. 이건 4라고 하는 가중치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행렬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4개의 정점이 있으니까 4 바이 4라고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1에서 1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게 없으니까 0.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면 10. 그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4.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다음에 2를 기준으로 2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0. 2에서 2로 가는 거 없고 2에서 3으로 가는데 6. 2에서 4로 가는데 1. 이렇게 나왔죠. 3을 기준으로 3에서 1로 가는데 4라고 하는 가중치, 3에서 2로 가는데 가중치 6, 3에서 3으로 가는 건 없고 3에서 4로 가는데 가중치 7 이렇게 나오죠. 자, 4를 기준으로 4에서 1로 가는데 5, 그 다음에 4에서 2로 가는데 1, 4에서 3으로 가는데 7,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없죠. 자, 딱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2번 나오는 경우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의 이제 그래프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인접 리스트에 해당되는 걸로 보자. 행렬로 나타나게 되면 이 행렬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한계가 있죠. 처음부터 정점의 개수를 최대로 정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최대로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인접 리스트죠. 그래서 그래프 G를 n개 정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n개 정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n개에 해당되는 이 링크들이 있어 연결 구조 체제를 갖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인접 리스트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n개의 정점이 있으니까 n개의 헤드가 있어야 되겠다. 정점의 모습을 해당되는 정점에 해당하는 그 이 노드 모습을 이렇게 가정하자. 여기가 버틱스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에 이 연결선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해 보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G1이라고 하는 거 아까 나타내길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거를 인접 리스트 나타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일단 이 그 링크드 리스트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헤드 노드들이 있어야 되죠. 헤드 노드들이 4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버텍스 1, 버텍스 2번에 해당되는 정점,
4개에 해당되는 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버텍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따라서 여기다 2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 그냥 3이라고 하는 연결선만 붙이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4. 없죠?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 2에서 1로 가는 거 있죠. 따라서 2에서 1, 2에서 2는 없고 2에서 3, 2에서 4 이상 없으면 이렇게 3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3에서 2로 가는 거 하나, 그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거 하나. 4에서는 1, 4에서 2, 4에서 3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의 걸 가지고 n개에 해당되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이러한 걸 갖다가 그 인접 리스트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도 이 저와 그 이거를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 본다면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더 예를 들어서 본다면 1번 점점이 있고 이렇게 생긴 연결선이 있다는 한번 보죠. 그 다음에 2번으로 연결되어 있고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길, 2에서 3으로 가는 길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헤드노드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헤드노드. 1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2를 나타내는 거, 3을 나타내는 거 있죠. 자, 1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가는 게 있으니까 1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게 있죠. 없으니까 널. 자, 2번에서는 1로 가는 게 있죠. 또 2에서 3으로 가는 게 있죠. 그리고 없으니까 널. 3에서는 더 이상 가는 게 없으니까 이걸로 끝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인접 리스트라고 하는 거다. 자, 가중치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 가중치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연결 구조 중에 이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하는 것. 인접 다중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왜 만드느냐라는 거죠. 아까 인접 리스트의 경우는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의 경우는 중복된 부분이 나타나죠. 중복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중복 부분을 해결한 것이 뭐냐면 해결한 것이 인접 다중 리스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각 연결선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연결선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출력하는 거죠. 한 번씩만 이제 그 그래프로 표현하죠. 그래프에 표현되는 방법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인접 다중 리스트다. 자, 그러면 리스트니까 여기 리스트니까 연결고니까 노드의 모습이 정해져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죠. 노드의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좀 복잡하지만 4개에 해당되는 원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는 버틱스 1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이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버틱스 2번에 해당되는 거다 가정합시다. 그다음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패스들을 나타내는 부분.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 버틱스 1과 관련되는 연결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버틱스 2와 관련되는 연결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4개에 해당되는 이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표현해 보자. 자, 이거는 이와 같이
이 포인터들이고 이거는 이름들이다라는 걸로 나타내서 정수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캐릭터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한 요정들 하고 예를 들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생긴 거에 인접 다중 리스트를 보게 되면 연결선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1에서 2로 가는 연결선들을 한번 보죠. 연결선. 그다음에 1에서 3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1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또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 있고 2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마지막 3에서 4로 가는 연결선이 있죠. 그래서 모든 연결선들에 대한 집합을 보게 되면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연결선들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거니까 먼저 이렇게 이 연결선에 해당되는 건 1에서 2로 가는 걸 한번 나타내 보죠. 1에서 2로 가는 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 1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이니까 1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 또 하나는 1에서 4로 가는 연결선에 해당되는 집합 이렇게 있죠. 그리고 2에서 3으로 가는 연결선에 해당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 1에서 4 쓰고 2에서 3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 4로 가는 게 있죠. 여기 2에서 4로 가는 거. 마지막 3에서 4로 가는 연결선. 이렇게 해서 이 연결선의 개수가 6개인데 그 6개에 해당되는 거를 한 번씩만 써주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프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시작점은 정점의 개수가 4개가 있으니까 정점의 개수 1, 2, 3, 4 해가지고 각각의 정점들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내는 헤드 노드들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연결선들을 한번 잘 볼게요. 1에서 0.1 가지고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1이 있는 건 1, 2, 1, 3, 1, 4죠. 따라서 1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하게 되면 1, 2라고 하는 걸로 가네. 그 다음에 1이 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1, 2, 1,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앞에 1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게 되면 1, 2, 1, 3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1, 3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1이 있는 것 중에 앞에 1이 있는 거니까 1, 4가 또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 또 앞에 1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 아래 없죠. 따라서 이걸로 널 끝나는 거다. 자, 2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2가 있는 걸 보게 되면 여기에 2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두 번째 있는 거니까 1, 2, 2도 있지만 2, 1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1, 2, 2, 1 가능하니까 2로 시작하는 것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따라서 2로 시작하는 걸로 2가 있는 거, 이 포인트는 이렇게 포인트하면 되고 2, 3에 해당되는 걸 포인트하면 자, 그 다음에 2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도 2여야 되는 거는 2, 3뿐만 아니라 2, 4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포인트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2로 가는 게 없으니까 널. 3으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 3은 여기 있죠. 3, 1이나 1, 4는 똑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포인트하고 3에 해당되는 건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3과 관련되어 있는 거. 3, 1, 3, 2라고 하는 건데 3, 2는 2, 3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서처럼 1로 포인트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3, 2고 3과 관련된 건 또 뭐가 있냐면 3, 4가 있죠. 그래서 3, 4에 해당되는 걸로 포인트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걸로 가면 되겠죠. 이건 이렇게. 그리고 3이 앞에 있으니까 3과 관련된 걸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갈 게 없죠. 널. 마지막 4로 관련된 게 어딨냐면 4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 1이나 1, 4 동일한 거죠. 이거. 그래서 1, 4에 해당되는 걸 하고 나서 4가 있는 게 뒤쪽에 있으니까 4와 관련된 거. 4, 2는 2, 4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4이 다음에 4, 3이 가능하죠. 4, 3. 4, 3인데 여기는 앞에 3이고 여기 되고 뒤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3, 4. 이거 잘못 썼네요. 노란색 아까 칠하네. 이건 맞아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지울게요. 자, 여기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1, 4 다음에 2, 4에서 4, 2가 있고 그 다음에 4, 2 다음에 4, 3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인접 다중 리스트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걸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한 번씩의 연결선 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면 이 정점의 개수가 몇 개 안 될 적에는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정점의 개수가 많을 땐 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이 연결선 개수만큼만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도로망에 대한 걸 갖다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컴퓨터에다 저장한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도로망만 가지고도 제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집어넣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중복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으로 도로망 같은 걸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펴나는 데까지 하고 사실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게 깊이 우선이냐 너비 우선이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용도에 사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알고리즘 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렬, 소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